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코로나 3일째네요. 자가격리 3일째인데, 자, 오늘도 하나 찍어보죠.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게 일반 기계 기사도 커버가 되죠. 어차피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랑 일반 기계 기사는 이제 실습형은 이제 똑같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공개 문제를 가지고 보면 양식 그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웨이브 페이프 만들었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레이어 다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요거죠. 요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양식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 구성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말로 써져 있는 이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면 생략 공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면 생략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솔직히 기출 문제를 구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기출 문제를 구했다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 문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 가지고 나가면 실격이다. 뭐 그리고 저작권에 위배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출 문제가 진짜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빼돌렸다는 얘기고 빼돌렸으면 그 사람은 잡혀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든 뭐가 되든 잡혀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유출을 했던가.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진 사람이 문제를 유출을 했던가. 아니면 뭐 KPC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던가. 뭐 그런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 공식적인 루트의 기출 문제라면 아니라면 기출 문제가 아닌데 기출 문제라고 빡빡 우기고 있던가. 어쨌든 제가 공개한 얘는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여태껏 기출 문제라고 나와 있는 유형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만든 그냥 예제예요, 예제. 절대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 예제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동일증 전달 장치. 이제 처음은 이제 이걸 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더 이제 쭉쭉쭉 풀어 나갈 건데 처음에 이제 이 동일 전달 장치. 일반적으로 동일 전달 장치가 가장 기본 요소고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예제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일 전달 장치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저도 이제 똑같이 동일 전달 장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얘를 풀 건데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얘를 그려 나갈 거냐? 그려 나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거는 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통 사항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문제가 이건데 이걸 딱 봐도 알겠지만 치수라는 게 뭐 몇 개가 써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치수가 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형태에 대한 건 딸랑 이거 한 장 주는데 한 장 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쩌란 얘기냐 라는 얘기인데 출력해서 측정하라는 얘기예요. 측정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얘기는 이제 측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좀 거북하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약간 좀 끓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준비물을 하나 챙겨 가셔야 돼요. 뭐냐? 자, 그렇죠. 자로 재셔야 돼요. 이게 출력된 형태로 나오고 이걸 이제 재가지고 지수를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예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PDF 파일을 배포할 거예요. 이게 CAD 파일도 있어요. CAD 파일도 당연히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CAD로 그렸겠죠. 뭘로 그렸겠어요. CAD 파일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른 온라인 강좌를 하시는 분들은 이 CAD 파일까지도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공개를 그럼 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럼 대부분 그 CAD 파일로 그려놓은 게 선생님 아까우신 겁니까? 저걸 가져가서 누가 써먹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 CAD 파일 누가 가져가서 써먹으면 써먹는 거죠.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요거랑 비슷한 거 얼마든지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가져가서 쓴다고 해서
문제 저거 뭐 아까운 것도 하나도 없고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거를 달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지금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해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잘못 찍었는데 오스랩이 안 잡혔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요.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연습할 때 얼마나 쉽겠어.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선생님 저희가 쉽게 공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신 건가요? 심보가 그렇게 못 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쉽게 연습을 하시면 시험 때 어려워져요. 왜냐면 시험 때는 이런 쉬운 상황이 발생을 안 해요. 시험 때 여러분한테 캐드 파일 안 줘요. 그럼 여러분은 추적된 거에서 자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치 않으면 잘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연습할 때 이걸로 패드 파일로 측정을 하면은 뭐 쉬운 거 몰라요? 알아요. 쉬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의 연습은 시험 보는 환경보다 더 불편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 환경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올라가요. 최대한 악조건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자격증 시험 연습은. 본인은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욱이나 이제 시험장은 컴퓨터도 내 컴퓨터 아니지. 캐드 프로그램도 내가 쓰던 거 아니지. 이것저것 다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도 시험장 가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항상. 그나마 그거 완화시키려면 내 컴퓨터 들고 가서 시험 보셔야 돼. 근데 내 컴퓨터 들고 가려면 뭐 해야 돼? 컴퓨터 포맷 하셔야 되잖아.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거기 있는 거 이용하는 게 낫지. 그럼 어차피 내가 연습하는 환경보다 더 불편한 환경일 텐데, 이거를 쉽게 연습을 하면은 더 불편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개 안 해요, 이거는. 그런 이유로. 혹시라도 이제 뭐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강사분이 선생님 저 그 파일 주세요. 캐드 파일 주세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쓰게. 그러면은 그렇게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데 선생님 저 시험 보려고 준비한 학생입니다. 시험 연습하게 이 캐드 파일을 주십시오. 그럼 괘씸해서 안 줘요. 쉽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제가 분명히 PDF 파일을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거는 나는 거기서 자료 안 재고 캐드 파일에서 쉽게 재가지고 연습하겠다. 그런 마인드면 시험을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인드면 어차피 시험 떨어지실 거니까 시험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PDF 파일만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얘를 공개하는데 이것도 이제 출력해가지고 자료 재셔야 돼요. 재는데 출력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컨트롤 P 눌러가지고 출력을 하시는데 여기서 출력을 할 때 실제 크기 출력 옵션에서 반드시 실제 크기 체크하셔가지고 출력하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1대1로 출력 안 됩니다. 그럼 자로 재면은 제 값이 실제 물체 크기하고 달라요. 그때 반드시 여기 출력 옵션에서 실제 크기를 체크하시고 그러고 출력을 하셔야 돼요. 목소리 정말 제가 듣기에도 거북스럽게 나오네요. 말하고 있는 제가 듣기에도 목소리가 이제 상당히 거북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죄송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실제 크기로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측정을 하시면 돼요. 측정이라는 거 이제 뭐 자 준비해 가야 된다. 30cm 자 준비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 자료 실제 측정해서 시험 보셔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측정이 된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날 건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솔직히 이제 측정이라는 건 사람이 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측정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측정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보면 측정하는 거는 측정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드 파일에다가 이렇게 자를 하나 그려가지고 갖다 놔놨죠.
일단 이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를 이제 대부분 자격증 시험 그 안내나 강좌 사이트에 보면은 자를 어떤 걸 얘기하냐면 스케일자를 얘기해요. 스케일자. 스케일자 여러분들 아시나요? 스케일자는 이제 삼각형으로 생겼죠. 삼각형. 옆에서 보면 우리가 자는 일반적으로 납작한 이런 평자가 아니라 스케일자는 음, 폴리곤으로 그릴까요? 삼각형. 그다음에 중심 찍고 뭐 이건 내접이든 외접이든 상관없으니까 대충 그릴게요. 대충 보면 옆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완벽한 삼각형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옆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아이고 자꾸 ESC를 눌러버리네요. 엔터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ESC를 누르고 있는 저는 뭐죠? 하여튼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저런 실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어레이로 하는 게 낫겠네요. 3P로 원을 그리고 마이너스 AR로 어레이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심점을 여기로 해서 3개 이렇게 이렇게 완벽한 삼각형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하면 스케일자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요면 한 면에 축척이 다른 자의 눈금이 새겨져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1대1짜리, 그 다음에 1대2짜리, 뭐 1대3짜리, 뭐 1대4짜리, 뭐 그렇게 해서 한 면 축척이 다른. 그래서 총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축척에 따른 이제 자의 눈금이 새겨져 있는 자를 우리가 스케일자, 축척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스케일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축척자가 되겠죠. 축척별로 이제 눈금이 새겨져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 대부분 이걸 많이 권장을 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용품이기도 하고 얘가 제도할 때 사용되는 용품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권장을 하는데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얘의 단점은 일단 두께가 두꺼워요. 두께가 두꺼운 게 왜 안 좋은지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일단 두께가 두껍고요. 또 한 가지는 얘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투명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비추해요. 이제 얘가 좋은 점은 이제 여러 개 스케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 그러다 보니까 좀 미세한 소수점의 자리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되기는 합니다. 그건 되나 전 별로예요. 음.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자는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자죠, 평자. 평평한 형태. 얇은 판때기로 되어 있는 자. 대개는 이제 30cm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0cm 자 정도. 어차피 시험 보는 용지는 A4 사이즈. A4 사이즈니까는 A4 사이즈는 30cm보다 작으니까 30cm 자면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30cm 자를 하나 챙겨가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 플라스틱 자를 권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자죠. 제가 그려놓은 건 일반적으로 문방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자예요. 이걸 권장하지 않고 전문적인 제도용 자인 이런 스케일 자나 아니면 스틸 자, 철자를 권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걔네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투명자,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어,
제가 이제 투명자를 권장하는 이유, 더욱이나 요 밑에 이렇게 모눈이 그려져 있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 모눈이 그려져 있는 이제 자가 있는데, 얘를 권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측정할 때 이거를 수평 수직을 잘 맞춰야 돼요. 만약에 수평 수직이 틀어지면 치수 값이 측정이 틀어져요. 자, 한번 이제 대보면, 자, 얘를 제가 측정할 대상에다 이제 갖다 댈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요 끝에서 얘를 수평하게 놔가지고, 자, 이렇게 재겠다. 그래서 이제 요 점에서 이제 요 점을 재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중간에서 이렇게 재겠다. 그러니까 요 선에서부터 이제 요 선까지를 재겠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이렇게 놓는데, 얘가 내가 1도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기울으면 요 끝에서 읽어지는 눈금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요. 1도만 기울이면.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지면 더 길이가 길어진다고. 긴 거리를 읽게 된다고.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값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를 읽을 때는 항상 이제 수평 수직을 맞춰가지고 자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요 점점 가지고는 잘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요 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굴곡 그려지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 보면은,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요 위를 보고는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때 수평 수직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가 투명하고 거기에 모눈이 있으면 요 밑에 있는 라인들이 다른 라인들하고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수평 수직을 맞추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눈이 박혀 있는 투명자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건, 전문용 제도용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방구에서 파는 투명자에 모눈이 새겨져 있는 자를 구해서 가라. 그 편이 가격도 더 싸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 권장하는 건 뭐냐면,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권장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기 힘들어요. 저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시험 볼 때. 음. 이게 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1mm 단위, 1mm 단위로 이제 눈금이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0.5도 읽을 수 있어요. 0.5도.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시기로는 자로 재는 부분은 오차가 좀 있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로 재는 부분들이 오차가 허용되는 건 맞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할 때 뭐 1mm 정도의 오차를 봐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mm 정도까지 실제로 봐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잘못 읽어도 1mm까지 오차 날려면 진짜 개판으로 읽어야 돼요. 1mm까지 오차가 날려면 대개는 이제 소수점 이제 0.5 정도 단위에서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오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봐도 돼요. 근데 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도면을 측정하는 거를 시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무에서도 되게 이 측정은 되게 중요해요. 실측이라는 게 실무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이제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 그 1mm 이 오차가 나도 된다라는 거는, 이 자를 측정했을 때 내 측정값을, 이게 내가 맞나 안 맞나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측정했을 때 딱 측정값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여러분들한테 오차는 허용해 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확하게 재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잴 때는 나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딱 어떤 그러니까 내가 측정한 답 결과를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야 이게 잘못 잰 거 아닐까? 다시 한번 재볼까? 이런 불안감은 갖지 마셔라. 왜? 그거로 발생되는 오차 정도는 시험에서 감안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잴 때는 정확하게 재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눈금이 0.5인 눈금이 좀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도면을 그릴 때 소수점을 일부러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측정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설계자가 사이코가 아닌 이상,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소수점을 절대 안 냅니다. 소수점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내고 싶진 않지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밖에 소수점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더더욱이나 우리 이제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럴 상황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거는 실무에서 많이 나오지. 음. 그러다 보면 거의 정수 설계를 해요. 정수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소수점 볼 필요 없잖아. 근데 일반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 한쪽이 지름 반지름으로 나눠질 때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때 지름이 정수기는 한데 어 이게 짝수가 아니라 음, 짝수가 아니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돼? 짝수가 아닌 수를 2로 나누면 소수점이 발생하죠. 뭐 점 5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홀수 치수 때문에 그래요. 홀수 치수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지름을 다 잴 수 있는 상태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제일 윗선하고 요 자를 좀 치울게요. 여기서 측정을 할 때 여기가 중심이고 이게 원형이니까 지름을 잰다 그러면은 지름을 잰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하고 떨어진 간격을 재면 이건 지름을 잴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홀수가 나와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지름을 쟀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재는 치수는 지름이니까는 홀수가 나와도 그냥 홀수를 정수로 잴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요 내부에 있는 요 구멍, 요 선, 이게 지름이 홀수다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부터 지금 지름을 재서 반대쪽은 안 나와 있으니까 못 재요. 반지름을 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름이 홀수면 이 반지름은 뭐야? 소수점 0.5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 치수를 잴 때 그 홀수 치수 때문에 0.5까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0.5까지는 읽어줄 수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0.5까지 읽으려면 가능하면 지금 제가 그려놓은 요 자 같은 경우는 눈금이 0.5단위 눈금이 있는 자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제도형 전문자, 전문 제도형 자에는 저 0.5 눈금이 표시된 자들이 많아요. 스케일 자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틸자라고 해서 철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자는 이 0.5 단위로 기입되어 있는 자를 찾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건 이 플라스틱 평자에 0.5 눈금이 새겨져 있고 뒤에 모눈이 있는 거. 이거를 찾아서 가져가시는 게 베스트다라고 권장을 드려요. 뭐 안 되면 0.5는 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감으로. 아니면 스틸자를 챙겨가시던가. 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를 준비해 가시면 된다. 스케일자는 좀 비추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제 스케일자를 권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쨌든 저는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의 평자를 챙겨가는 걸 권장을 하는데, 어찌됐든 얘를 갖다 대고 이제 눈금을 읽잖아요. 근데 읽을 때 반드시 눈금을 읽으실 때는 이 눈금에서 내가 정확하게 내 눈 시선이 직각이 되게 딱 읽어야 돼요. 수직하게 내려다보게.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요 밑에 요 0.5라고 돼 있죠. 0.5mm인데 이게 뭐냐면 선의 굵기. 그죠? 우리 외형선 굵기가 0.5예요. 선의 굵기가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종이 위에 잉크도 살짝의 두께를 갖고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쵸? 물론 이제 우리 눈에는 티가 안 나겠지만 그 두께는 종이 위에 잉크가 묻은 아니면 토너가 묻은 그 두께는 우리 눈에는 티가 안 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종이 위에 이렇게 살짝 두께를 가지고 출력이 돼요. 0.5mm 선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에 있는 눈금이 0.1mm다 두께가. 그렇죠? 자에 있는 눈금도 두께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0.1mm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려다보는 시선의 방향이 한 20도 정도 기울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비껴서 읽히게 돼요. 비껴서. 손끝과 눈금의 끝. 비껴서 읽히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20도일 때 내가 이제 종이 위에 추록된 잉크 위에 바로 눈금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0.03mm가 편차가 발생을 해요. 아, 이 선생님, 이게 0.1mm도 아니고 0.03mm를 가지고. 그쵸. 근데 이게 조건이 좋을 때예요. 조건이 좋을 때인데 뭐냐면 이 조건은 투명한 플라스틱 자일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틸자,
나는 0.5mm 눈금이 있는 자를 구해서 갈 거야. 근데 투명자에서 못 구했어. 그래서 스틸자에 0.5mm 그 눈금이 있으니까 스틸자를 가져왔어. 근데 스틸자는 뭐예요? 쇠자잖아. 쇠로 된 평자잖아요. 그러면 걔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눈금이 어디 새겨지냐면 위에 새겨져요. 그럼 스틸자의 두께가 0.5mm다. 그럼 눈금은 요 위에 있어요. 바닥에 딱 출력된 그 출력 종이에 딱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요 자 위에 있다고. 이 상태에서 20도가 기울어서 내가 눈금을 바라보게 되면 선 끝을 딱 맞추는데 0.18mm의 차이가 납니다. 0.2mm의 차이가 나게 되죠. 내가 그럼 이걸 비껴보면 비껴볼수록 이 값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를 갖다 대고 원래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려 그러면은 자를 갖다 대시고 측정하고 싶은 데다가 요 아래쪽을 할까요? 이렇게 갖다 대고 측정하고 싶은 데를 이제 90도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놔요. 수평수직이 딱 맞게, 딱 맞게 딱 놔요. 그래서 그 읽는데 지금 눈금을 이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맞추고 여기 값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 두 지점을 봐야 되니까 눈을 어디다 두냐면 요 가운데 두세요. 눈을 여기다 가운데 둬요. 가운데 둬서 여기서 고개만 돌려가지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봐요. 이러면 측정이 제대로 안 돼요.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금을 읽을 때는 눈을 여기로 가져와서 수직하게 여기로 가져와서 눈금을 읽는 거고 여기 눈금을 읽으실 때는 요거 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눈만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수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측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요런 측정하는 자세도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들 진짜 측정하려면 꼭 귀찮아가지고 요 가운데다 눈을 갖다 놓고 고개만 이쪽으로 돌리고 고개만 이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비껴서 읽어요. 대부분. 제가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다 그렇게 읽어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측정하는 자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직하게 정확하게 위해서 보는 방식으로 재셔야 된다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저는 캐드 파일에서 표현했으니까 이런데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선에 굵기가 있습니다. 선에 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작업을 좀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선의 굵기가 0.5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0.25 그쵸? 여기서 0.25 0.5죠. 여기서 가운데서는 0.25니까 여기서 0.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의 굵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여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해칭으로 채울게요. 자, 이렇게 해칭으로 색깔을 채울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력되면 요런 굵기에 요거는 이제 우리 캐드에서 보니까 그런 거고 이런 굵기의 선도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반대쪽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쪽 좀 가까운 데로 할게요. 여기까지 된다. 라고 보면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제가 자를 맞출게요. 자를 맞추는데 일반적으로 자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맞춰요. 자, 여기 어디 맞췄어요? 이 선 굵기에 이쪽 끝에다 맞췄어. 왼쪽 끝에다 맞췄어요. 그래 놓고 읽을 때 어디를 읽으시냐면 여기 오른쪽 끝을 읽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1, 2, 3, 4가 되겠네. 24가 되네.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읽으면 뭐예요? 이게 0.5mm가 이 선 굵기가 0.5였으니까 5mm가 플러스가 된 거야. 잘못 읽는다는 얘기죠.
이걸 읽으려면 어디를 읽어야 돼? 내가 자를 여기다 맞춰대서 이 선의 굵기에 여기 좌측 끝에다 맞춰서 여기를 봤으면 여기를 볼 때도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좌측 끝을 보셔야 돼요. 얘는 21, 2, 3.5예요. 5라고 23.5라고. 이게 제대로 읽은 거고 여기를 읽어서 24를 읽으면 잘못 읽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된 상태에서는 선의 굵기가 있다는 걸 인지해서 내가 선의 굵기에 왼쪽 끝에 맞췄으면 왼쪽 끝에 맞춰서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 측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이.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보다 더 측정하기 난감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거죠. 지금 여긴 0.5라고 다행히 써있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써있다. 안 써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이 0.5예요. 얘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0.5 굵기를 갖고 0.5 굵기를 가져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 1mm의 두께를 가진 하나의 선으로 출력이 돼요. 왜? 0.5 두께가 0.5니까 0.5니까 간격이 0.5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잴 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끝이 가운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에 한 선으로 선 굵기 때문에 한 선으로 표현됐다 그랬으면 그냥 요쪽 끝을 읽었으면 반대쪽 끝을 읽어요. 여기를 읽어요. 그러면 이제 1mm가 나오죠. 거기서 출력된 선의 굵기를 하나 재요. 여기서 이제 출력된 선 굵기가 얼마인지 한번 재보고 저 외형선이 0.5 굵기로 출력이 됐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측정한 값에서 얼마를 빼요? 0.5를 빼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1mm 두께가 나오는 한 선이 나온다 그러면 관습적으로 저기는 0.5 0.5선 두 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여기를 읽고 1mm가 나오면 거기서 선의 굵기를 빼서 읽어준다. 이 개념인데 그게 이제 어차피 반복되고 이제 당연한 거니까 나치가 어떻게 돼요? 이제 굵은 선이 좀 보인다. 근데 굵은 선의 굵기가 1mm가 나오더라. 재보니까 그러면 0.5mm 간격으로 선이 두 줄이 거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정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 가셔야 된다. 이제 측정에 대한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권장하는 자가 있다라는 정도, 이제 0.5mm까지 측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의 굵기가 있으니까 그 굵기를 감안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측정을 할 때 내 눈은 반드시 눈금과 수직한 방향에서 내려다 보셔야 된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뭘로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이제 문제 풀이할 거란 말이에요. 풀이하면서 저도 이제 잴 거예요. 재는데 저는 이걸로 안 재겠죠. 이걸로 안 재고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DLI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재요. 이렇게 선생님 시험하고 똑같이 어려운 조건으로 하라며요. 왜 선생님은 편하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면은 제가 자로 재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 그럼 카메라 저 따로 갖고 와가지고 제가 자로 측정하는 거 찍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도 안 좋고 저는 여기서 그냥 잴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제가 재기 전에 먼저 재보고 저랑 똑같은 값이 나오느냐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구나, 제대로 측정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오는 값하고 비슷한 값이 나오도록 측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측정 실력도 어느 정도 늘어나실 거다. 측정도 마찬가지 몸으로 하는 거니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측정이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이 측정이라는 거 실무가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 보기에 종이장에다 대놓고 측정을 하지만
실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실측이라 해서 실제 만들어진 물건을 측정하러 가요. 주자란 그런 것 특정 조건도 별로 안 좋아요. 현장 열악한 조건에서 측정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 요거는 이제 공통사항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측정에 대한 공통사항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걸 하고, 그 다음 강좌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공통사항으로 안 들어가고, 개별 문제풀이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